국회에 많은 법률 전문가가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 지식을 완전히 없다는 걸 자백한 꼴이 된 겁니다. 뭐 헌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예, 법률적 뭐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헌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네. 이걸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은 네. 이런 법이 얼마나 현대 민주국가의 상권 분리 원칙에 반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만드는데 입법부죠. 네. 법을 만드는 권한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집행까지 하게 되면 자의적 법 집행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근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법을 만드는 곳과 이 법을 집행하는 곳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죠. 그렇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 대신 행정부에게 법을 만들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원리로. 네. 그런데 행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이 법을 그대로, 왜냐하면 국회가 만든 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형법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시행령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뭐 어떻게 죽이는가 이런 건 필요 없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많은 법들은 이 절차에 관해서 그리고 그 대상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이게 전부 다 법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시행령이라는 걸 통해서 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기 쉽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행령 만드는 걸 자꾸 입법 그러는데요. 이거는 입법이 아니고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네. 이 도구에 이 법을 만든 국회가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은 분명히 법을 만든 것과 법을 집행한 것을 구분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만든 건데 네. 이걸 국회가 말하자면은 내가 법도 만들었지만 네. 집행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우지자지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국회의 권한을 최대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거부권 행사 저는 지금 별 소용이 없으라 보는 게 국회의원들은 좋습니다. 자기들 권한이 훨씬 확대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행정입법에 관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집단의 이기주의 네. 여기에서 행정입법이 그러니까 시행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좀 자의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걱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한다고는 지금 그런 발상을 하는데요.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행정입법이 이걸 통제하고 만들면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기업의 로비 하나 받고 이 시행령에 이 어떤 100억대 이상 그 자본금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시행령을 만들 때 네. 국회의원들이 그 로비 받고 그걸 빼버리죠. 시행령에 그 조문 하나 빼면요. 네. 그 국회의원들 엄청난 이익 같습니다. 참 그 기업이. 그런 경우 안 생깁니까? 자, 그러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행정부는 시행령조차도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걸린다? 빠진다? 근데 이거는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 집행하는데 발목이 잡힌다? 근데 만들지 못한 게 한 건 아니고 지금 네. 말하는 게 만들어 놓은 법을 수정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수정 요구를 국회가 했을 경우에 행정부의 이해관계하고 그게 충돌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네, 행정부는 일을 예.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그 시행 좀 고쳐 바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행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가 간섭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행정부 판단하에서 마음대로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 이렇게 분할되지 않고 서로 간의 상호 감시 균형이 유지가 안 입법 되는 행정이 통합되는 꼴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입법부에서 지금 통제한다는 거 지금 나중에 유승민 그 원내대표 말도 있지만은 네. 잘못됐을 때 자기들이 통제하겠다 이거거든요. 잘못됐을 때. 네, 시행령을 잘못 만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집행하는 사람 쪽에서 잘못됐다 잘됐다를 알지 집행하지 않고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해서 개입하고 안 하고 그걸 할 수가 제가 있습니까? 볼 때는 네. 집행하는 쪽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다음 입법부는 더더욱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내가 이만큼 입법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는데 근데 행정부에서 내 권한을 넘어서 예. 자기 멋대로 입법했다 시행령을 이걸 입법자가 국회가 그걸 판단하겠다는 지금 그거거든요. 네. 잘못된 거 잘된 거. 그 입법자가 자기가 준 권한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상권 분립 국가에서는 네. 그런 문제는 사법부가 하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학자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 대통령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입법을 함으로써 의회에서 입법하는 것을 대통령이 집행하는 네. 그런 대통령 중심 국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하는 꼴을 보면 이것은 입법과 행정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헌법에도 없는 것이고 헌법의 자체에도 위반될 뿐더러 이것은 내각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각제 국가가 아닌데 내각제 형식으로 국회의 권능을 키워가지고 하는 것은 네. 정당이 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입법 독재가 됩니다. 지금 SNS 시대를 맞이해서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위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 떨어지는 상태를 국회에서 그걸 노리고 그 틈새를 삐집고 들어가서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 올려는 네. 이것은 그야말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문흥국회의 전형을 보여준 특히 양 진영의 원내 대표로서 지금 청와대에서 한 말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원내 대표로서 그리고 입법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령탑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첫째는 연금을 지금 공무원 연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찔러넣기 쪽지 예산처럼 찔러넣기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우리 정치의 문화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편승해서 가는 거고 그것은 물론 그 중심에는 세월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세월호법 자체도 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당파적 이익에 앞서서 입법화돼 있다. 네. 당파적 이익에 앞서는 정당의 기능이 혼란스러운 것을 질서로서 수렴해서 의회에서 법률로서 나와야 되는데 법률로서 나온 것이 혼란을 질서로 또 한 게 아니고 질서를 역으로 혼란스럽게 지금 앞으로 만든 이런 초법적인 초헌법적인 그런 발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거든요. 미국이나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지금 깨지는 순간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이 많이 겪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출발 자체부터 이것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가 만든 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형법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시행령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뭐 어떻게 죽이는가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모든 많은 법들은 이 절차에 관해서 그리고 그 대상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이게 전부 다 법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시행령이라는 걸 통해서 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기 쉽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행령 만드는 걸 자꾸 입법 그러는데요. 이거는 입법이 아니고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네. 이 도구에 이 법을 만든 국회가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은 분명히 법을 만든 것과 법을 집행한 것을 구분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만든 건데 네. 이걸 국회가 말하자면은 내가 법도 만들었지만 네. 집행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우지자지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국회의 권한을 체계에 많은 법률 전문가가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 지식을 완전히 없다는 걸 자백한 꼴이 된 겁니다. 뭐 헌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예, 법률적 지금 뭐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헌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네. 이건 이걸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은 네. 이런 법이 얼마나 현대 민주국가의 상권 분리 원칙에 반하는지 금방 네.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만드는데 입법부죠. 네. 법을 만드는 권한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집행까지 하게 되면 자의적 법 집행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근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법을 만드는 곳과 이 법을 집행하는 곳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죠. 그렇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 대신 행정부에게 법을 만들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원리로. 네. 그런데 행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이 법을 그대로 왜냐하면 하지 않고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해서 개입하고 안 하고 그걸 할 수가 제가 있습니까? 볼 때는 네. 집행하는 쪽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다음 입법부는 더더욱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내가 이만큼 입법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는데 근데 행정부에서 내 권한을 넘어서 예. 자기 멋대로 입법했다 시행령을 이걸 입법자가 국회가
그걸 판단하겠다는 지금 그거든요. 네. 잘못된 거, 잘된 거. 그 입법자가 자기가 준 권한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상권 분립 국가에서는 네. 그런 문제는 사법부가 하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학자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 대통령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입법을 함으로써 의회에서 입법하는 것을 대통령이 집행하는 네. 그런 대통령 중심 국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세대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거부권 행사 저는 지금 별로 소용이 없으라 보는 게 국회의원들은 좋습니다. 자기들 권한이 훨씬 확대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행정입법에 관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 네. 여기에서 행정입법이 그러니까 시행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좀 자의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걱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한다는 지금 그런 발상을 하는데요.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행정입법에 이걸 만들면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기업의 로비 하나 받고 이 시행령에 이 어떤 뭐 100억대 이상 그 자본금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시행령을 만들 때 네. 국회의원들이 그 로비 받고 그걸 빼버리죠. 시행령에 그 조문 하나 빼면요. 네. 그 국회의원들 엄청난 이익 같습니다. 참 그 기업이 그런 경우 안 생깁니까? 자, 그러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행정부는 시행령조차도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걸린다? 빠진다? 아, 근데 이거는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 집행하는데 발목이 잡힌다? 근데 만들지 못한 게 한 건 아니고 지금 네. 말하는 게 만들어 놓은 법을 수정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 요구.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네. 그런데 이것도 그 한번 수정 요구를 국회가 했을 경우에 행정부의 이해관계하고 그게 충돌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네, 행정부는 일을 예.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그 시행 좀 고쳐 바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행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가 간섭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행정부 판단하에서 마음대로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 이렇게 분화되지 않고 서로 간의 상호 감시 균형이 유지가 안 입법 되는 행정이 통합되는 꼴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입법부에서 지금 통제한다는 거 지금 뭐 나중에 유승민 그 원내대표 말도 있지만은 네. 잘못됐을 때 자기들이 통제하겠다 이거거든요. 잘못됐을 때. 네, 시행령을 잘못 만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집행하는 사람 쪽에서 잘못됐다 잘 됐다를 알지 또 만들었지만 네. 집행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우지자지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국회의 권한을 최대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거부권 행사 저는 지금 별로 소용이 없으라 보는 게 국회의원들은 좋습니다. 자기들 권한이 훨씬 확대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행정입법에 관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 네. 여기에서 행정입법이 그러니까 시행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좀 자의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걱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한다는 지금 그런 발상을 하는 회에 많은 법률 전문가가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 지식을 완전히 없다는 걸 자백한 꼴이 된 겁니다. 뭐 헌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예, 법률적 지금 뭐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헌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네. 이건 이걸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은 네. 이런 법이 얼마나 현대 민주국가의 상권 분리 원칙에 반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만드는데 입법부죠. 네. 법을 만드는 권한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집행까지 하게 되면 자의적 법 집행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근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법을 만드는 곳과 이 법을 집행하는 곳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죠. 그렇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 대신 행정부에게 법을 만들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원리로. 네. 그런데 행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이 법을 그대로 왜냐하면 국회가 만든 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형법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시행령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뭐 어떻게 죽이는가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많은 법들은 이 절차에 관해서 그리고 그 대상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이게 전부 다 법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시행령이라는 걸 통해서 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기 쉽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행령 만드는 걸 자꾸 입법 그러는데요. 이거는 입법이 아니고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네. 이 도구에 이 법을 만든 국회가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을
지금 우리 헌법은 분명히 법을 만든 것과 법을 집행한 것을 구분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만든 건데 네. 이걸 국회가 말하자면은 내가 법